LPL은 무조건 머리 감고 경기장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리그도 특이한 규칙이 있을까요? 저희 시그널 일단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 감아야 되는 규칙이 있나요? 이제 다음으로는 경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는 경기장입니다. 로모 선수가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거기 경기장에서 이동 방법과 경기장 분위기 등등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동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실에서 택시 우버 불러서 갔어요, 저희는. 아, 그렇게 해서 갔고 그래서 경기장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경기장 분위기가 진짜 팬들이 엄청 환호성도 많이 해주고 시작 전부터 그냥 응원을 엄청 많이 해줘서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 도중에 그냥 노이즈를 듣고 계속 응원해줘가지고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11홀에서 대회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이 어제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뭐 하면서 이제 브라질 선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쟤가 네 아빠다. 막 이러셨는데 그 팀이 떨어졌어요. 그 팀이 저희한테 떨어지고 그 다음날 저희랑 다른 미국 팀이 붙었는데 그랬더니 팀 리퀴드가 브라질에서 좀 인기가 많은 팀이었어서 그 똑같은 정확한 팬분이 똑같은 의상을 입고 와서 저를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엄지 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래서 패션하다고 하는데 열정적이다.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게 11홀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화끈하신 분들이에요. 로키 선수는 또 LCS였는데 사실 LCS 이동 방법이 참 꿀이지 않습니까? 개꿀이죠. 그래서 이동이 어떻죠? 저희는 일단 연습실에서 매니저님들 차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갔던 것 같고 LCS 전체가 그 경기장이 보통 10분에서 20분 거리? 엄청 근처에 있고 근데 리퀴드 같은 경우는 걸어서 15분이었어요. 가끔 이제 지고 머리 좀 식히고 싶으면 걸어서 갔습니다. 그다음에 관중석이 딱 오른쪽이나 왼쪽 보면은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 얼굴을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은 되게 약간 좀 차가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서포터 항상 차가워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핫팩을 자주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되게 경기 시작하면은 열정적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멋있는 장면 만들어냈을 때 그럴 때 환호성 좀 많이 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LPL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좀 이제 어쨌든 간에 사실 여기에서 이동 시간으로 따지면은 제일 긴 리그 아닌가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모두가 이제 상해에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네. 지나고 나서 이제 팀마다 좀 지역 연고지가 생겼죠. 연고지가 생겨가지고 전날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전전날에 출발해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자고 뭐 PC방에서 연습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었죠. 저도 솔직히 좀 지나서 기억은 안 나는데 지하철 타고 한 6시간, 7시간 했던 것도 있고 비행기 타고도 막 3시간 동안 갔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이동거리는 정말 대단해요. 역시 대륙인가요? 맞아요. 역시 대륙입니다. 그러면 경기장 자체에서 세팅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회장을 가는 것과 또 대회장이 계속 바뀌는 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살짝 세팅하면서 좀 차이점이 느껴지긴 해가지고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함도 있으셨고. 그러면은 테디 선수? LCK에서 이동 방법도 그리고 경기장의 분위기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롤파크에서 하는데 팀마다 이제 또 사는 생활하는 숙소가 거리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생명 빼고는 다들 비슷하게 한 30분 언저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 40분 3, 40분 정도. 센박에 있을 때는 그냥 걸어서 갔거든요. 그냥 지하철 도보로. 그때가 좀 편한 거는 제일 편하지 않았나.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첫 경기라고 치면은 좀 추운 것 같아요. 첫 경기 때는 좀 춥다. 사람들이 경기장에 안 오고 좀 경기장이 뭔가 안 대표져 있는 느낌이라 첫 경기 때는 좀 톤이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뒷경기 때는 좀 더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리그 포맷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전을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리그에서 이제 받는 티켓들이 있잖아요. 이제 진출하는 여기 있는 LCK 같은 경우는 보통 4장을 받습니다. 월즈 진출권에서 4장을 받고요. LPL 같은 경우도 4장.
보통 4장을 받는 팀이 이제 그 작년의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활약했는가에 기준하여서 주고요. 그리고 또 LCS 같은 경우가 이번에 LTA에서 다시 LCS로 바뀌면서 3장으로 바뀌게 됐고 11홀은 다시 1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가서 대기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CK 같은 경우는 이제 롤파크 같은 경우가 이제 대기실이 꽤 호평이 많은데 대기실 공간도 그렇고 간식이나 뭐 대기 시간이나 아니면 뭐 대기하는 공간의 약간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어떤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편하게 앉을 소파도 있고 쉬면서 이제 경기 볼 수 있는 TV도 있고 다른 날 했던 경기나 오늘 상대하는 팀 경기랑 그 선수들 영상을 좀 따로 챙겨볼 수 있는 뒤에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좀 대기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식에서 좀 막 약간 제일 좋아하는 간식 이런 거 있나요? 간식은 별로 안 먹었습니다. 아, 간식 별로 안 먹었나요? 네. 아, LCK 간식 괜찮은데. 근데 LCK 간식도 뭐 팝콘이랑 에너지바랑 뭐 바나나 간식도 잘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LPL은 혹시 어땠을까? LPL은 꽤나 대기실이 괜찮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LPL 대기실은 오. 제가 지금 이 LCK 대기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때 좀 작다고 느꼈었고 작다. 네, 대신에 이제 좀 그 연고지 지역 가가지고 그런 대기실은 좀 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면 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고, 아, 그러면 대기실에서 보통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아니면 음료 같은 거 좀 괜찮았나요? 그냥 있을 거 있는데 제가 막 그 경기 있을 때는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관심이 없으셨군요. 네, 그에 대한 관심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LCK와 LPL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았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평균적으로는 LCK 대기실이 좀 편하고 넓지 않나 싶어요. 로키 선수는 이제 LCS의 대기실을 좀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LCS는 일단 1시간, 2시간 전까지 대기실에 와야 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가혹했습니다. 저는 주로 명상을 자주 했던 것 같고 대기실에서 아니면 팀원들은 지오게스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만 보고 약간 나라의 위치를 맞추거나 그러는 게임이었는데 저희 팀은 주로 그걸 했던 것 같고 대기실 간식은 저희 팀은 바나나 주로 좋아해서 바나나 주로 가져갔던 것 같고 저는 물이랑 에너지 드링크 주로 잘 마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거기 스무디바가 있잖아요. 아, 네, 스무디바 있죠. 스무디바를 또 자주 이용하셨나요? 아, 한 번도 안 이용했습니다. 다시 갔다 와. 스무디바를 라이온 다시 스무디바를 안 갔다 왔다고요? 네.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진짜 다음에 한번 월즈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해서 꼭 가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상현이가 살찐 이유가 있구나. 수분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스무디 거기 건강 스무디입니다. 아, 건강 스무디예요? 건강 스무디. 좋네요. 맛도 너무 좋아요. 로머 선수는 또 두 지역 다 있었는데 아 맞죠 맞죠. 네. 또 이제 LCK까지 있고 이제 대기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LCK, LCS 11홀에 대해서. 일단 11월부터 말하자면은 LCK보다 좀 작긴 한데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고 뭐 LCS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11월이랑 뭐 LCS가 살짝 좀 더 좋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LCS 살짝 더 넓은 느낌이라 LCK가 제 기준에서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있을 거 다 있고 소파도 편해서 뭐 대기하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스무디바? 맛있죠. 아, 다행입니다. 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로 이제 팬덤 및 팬미팅이 있습니다. 아까 좀 얘기를 했었던 분들인데요. 아, 이거는 조금 LCK 쪽에 하나 넘겨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치어풀 스타일. 또 LCK가 치어풀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치어풀 뭔지 아시죠? 네. 본인에게 기억에 남는 치어풀 같은 게 있으셨나요? 사실 뭐 그냥 저는 이제 닉네임이 테디라서 사실 곰 그려 오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팬분들의 치어풀은 기억에 남지 않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요 아니 근데 기억에 남을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사실 시어프 보고 막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관 응원 분위기나 LCK의 팬미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장 세팅하러 들어갈 때 화이팅 해주시면서 되게 파이팅 넘치시고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PL 같은 경우는 사실 직관 응원 분위기나 약간 팬미팅 방법 그리고 또 치어풀 스타일을 저희가 LPL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치어풀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이 좀 더 그 열정적인 것 같고 이제 팬미팅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중국에서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 5명이 그 중앙에 있는 다음에 팬분들이 한 분 한 분씩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으로 그냥 팬미팅을 잠시 그냥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이제 따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예 없고. 이 왼쪽에서는 치어풀을 다 기억 못한다 했는데 이제 로키 선수는 어떤 치어풀을 또 기억할지
지오풀 중에 진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가 외국 팬들이 기모찌라는 단어를 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기억에 남을 만하네요. 예. 그래서 로키에다가 그 기모찌를 붙여서 로키모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외국에서 팬덤으로. 그래서 그거를 썼고 제가 아지루를 슈퍼플레이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해설들도 로키모찌라는 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그거는 또 기억에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겠네. 팬미팅 할 때도 기억에 하나 남았던 게 거인족이 진짜 한 분 계셨어요. 저 누군지 알 거예요. 그 바이킹. 네, 진짜 키가 너무 커가지고 네. 기억에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에이스를 하면은 뭐 레스코 C9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LCS가 좀 팬미팅 문화가 조금 더 특이하잖아요. 특이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LCS는 일단 게임 끝나고 나서 5명이 이렇게 우르르 서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한 사람씩 일단은 그 중간에 서서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CK는 약간 한 명한테 2분씩 쏟는, 3분씩 쏟는 느낌이라면 LCS 같은 경우는 약간 와서 단체로 사진 한번 찍고 약간 바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의 팬미팅을 취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로머 선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11월 팬미팅 같은 경우는 그냥 대회가 끝나면 이제 장비 챙기고 올라가기 전에 통로에서 그냥 팬미팅 하는 느낌인데 그냥 한번 사인이나 사진 찍어주고 그냥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거기서 유니폼 많이 뜯겼습니다. 직관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리도 엄청 크고 상대팀 아유도 하면서 그런 느낌이라 뭐 재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제일 지금 기대가 되는데 피드백 방식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지역도 있겠지만 팀마다 다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로머 선수가 있었던 팀은 항상 피드백 방식이 어땠나요? 일단 브라질에 있었을 때는 네. 한타 위주로 그냥 한타 쪽 위주로 좀 피드백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약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천천히 말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못했으니까 아니야 너 개 못했어 이러면서 이거 개 못했으니까 이거 고쳐 이러면서 말하나요? 저희 코치님이 좀 그냥 직설적으로 좀 말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도 많이 울리시고 그냥 완전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선수들끼리도 엄청 그냥 빡세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끼리는 그냥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로키 선수는 어땠나요? 미국은 개인적으로 본인 의견 잘 말하는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팀은 일단 선수들끼리 다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감독님이 중재를 해주세요. 근데 저희 팀은 한 명 한 명이 약간 좀 센 편이라서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운 다음에 화해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피드백들 스타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거의 비슷했던 게 감독 코치님들의 그냥 피드백 이렇게 하고 선수들끼리는 거의 안 했던 경우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좀 다들 그냥 알고 있다 하니까 실수인 거를 알고 그러다가 이제 감독 코치님이랑 그 피드백 할 때 이제 살짝 안 맞는 그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선수들도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네. 감독 코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되 약간 좀 판을 깔아주는 그런 맞-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죠. 근데 이러면은 또 궁금해지는 게 이제 본인이 코치로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본인의 피드백 방식은 어떤 것 같은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선수들한테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어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주제는 선호하는 챔피언이나 게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런 얘기겠죠. 운영 중심의 LCK, 교전 중심의 LPL, 또 LC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무래도 좀 다양한 픽들, 아무무라든가 아이번이라든가 뭐 아우솔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픽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테니 선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LCK. LCK에서는 사실 거의 뭐 밸류 픽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후반과 밸류를 되게 중요시한다. 후반과 밸류를 좀 조합을 좀 최대한 잘 짜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LPL은 또 교전 중심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나요? 한때 이제 LPL이 롤드컵 우승을 먹었던 딱 그때가 이제 교전으로 먹었던 딱 그때여가지고 교전 메타가 이제 롤에서는 이제 교전이 좀 더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변해와가지고 지금 LCK도 살짝 교전을 좀 더 중요시하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LCK도 그래서 교전을 흡수하게 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LPL도 운영을 분명히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 지금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그 흡수하는 게 이제 LCK가 교전을 흡수하는 건 좀 많은데 LPL은 아직 이제 운영보다는 정말 솔직한 듀크. 교전을 좀 더 깎지 않나 싶네요. 정말 솔직한 듀크 코치님이었습니다. LCS는 근데 구도대로 가지가 않아요. 절대로 구도대로 가지 않습니다. 약간 상대적 약팀 상대로 약간 실험픽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강팀 상대로 해서 졌습니다. 바로 LCS는 그런 곳인 것 같고 약간 개개인이 선호하는 약간 챔피언들도 다 다른 것 같고 저희 팀은 개인적으로 약간 LCK 팀이 제일 잘한다 생각해서 그 팀을 최대한 따라하면서 트렌드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도 그냥 LCK 잘하는 팀 벤치마킹하는 느낌으로 피드백을 했고요. 티어 정리나 그런 게 LCK나 LPL가 좀 달라서 보통 아지르가 좋잖아요. 근데 아지르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티어픽도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교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던 게 좀 있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정글 아무무랑 미드 나서스가 최강이라면서 갑자기 실제로 그러면서 제가 그거랑 엄청 싸웠거든요. 저는 이제 상대팀한테 저희가 지긴 했어요, 스크림을. 저는 그거를 우리가 못해서 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팀에 있던 감독 코치는 아니다, 이게 좋을 수 있다,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걸 엄청 싸우다가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스크린에서 알았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아무무를 했다가 제가 그 아무무를 제 픽 리스트에 넣게 되고 제가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일이 저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거라던가 한국에서는 제가 아이번을 좀 간간히 쓰는 선수였는데 미국에 가서는 아이번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번을 막 뺏어오는 경우도 있고 먼저 탑에 이제 가장 크기 했던 선수가 이제 V4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우르고스를 우르고스 한다던가 한다던가. 다리우스를 한다던가 그런 되게 특이한 픽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선수들의 이고가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난 이걸 할 수 있다 약간 이러면서 되게 특이한 픽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e스포츠 동아리의 신입 회원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로마 선수 최저 연봉 및 대우 또 그리고 기억에 남는 복지가 있나요? 최저 연봉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복지가 살짝 아쉬웠어가지고 제가 사실 살짝 아쉬웠습니다. LCS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최저 연봉, 대우 또 기억에 남는 복지가 있나요? LCS는 아마도 5만 달러로 하나로 약 7천만 원인 것 같고 기억에 남는 복지는 아무래도 1인 1실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비가 만약에 망가지거나 약간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바로 사주시곤 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럽다. 사줬어요? 네, 스폰이 아닌데도 약간 사주셨어요. 바로. 부럽다. LPL 같은 경우는 최저 연봉 및 대우나 이런 게 어땠을까요? 제가 LPL 그 최저연봉 그런 건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를 타는데 원래 평소에 그냥 이코노미를 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비즈니스로? 비즈니스. 네. 그 성적이 나올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오, 비즈니스. 비즈니스. 너무 부러운데요. LCK의 최저 연봉과 또 테디 선수는 또 대우를 좀 받아본 선수거든요. 또 기억에 남는 복지나 또 최저 연봉에 대해서. 일단 LCK 선수분들은 최저 연봉이 6천인 것 같고 복지는 사실 뭐 팀마다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기억에 남는 복지라던가. 옛날에 T1 때 복지가 되게 많이 좋았는데 헬스 트레이너 분이 따로 오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운동 가르쳐주고 막 도수 치료도 좀 받았었고 좀 되게 많이 복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그 공통 질문 두 번째는요. 리그별 컨택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그냥 에이전트 형한테 그냥 다 연락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듀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제가 선수를 할 때는 이제 그 에이전트 시장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있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네. 지인들한테 거의 대부분 왔던 것 같아요. 중국 그 팀에서 연락이 왔었고 이제 다른 팀도 있었는데 IG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KT에서 이제 선수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와서 가게 됐어요. 그러면 LCS 쪽에서는 어떻게? 저는 일단 LCS 가기 전에 에이전트님한테 여쭤봐가지고 간 경우고 그 팀 1년 끝난 뒤에는 약간 팀한테 컨택이 오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에이전트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또 에이전트 쪽을 다들 활용해서 선수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본인한테? 저는 돈? 돈도 돈인데
그 월즈를 갈 수 있느냐, MSI 국제전을 갈 수 있느냐가 저한테는 성적이었군요. 네, 성적이었습니다. 저도 돈보다는 성적을 위주로 작년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계속. 테디 선수는 돈과 성적 중에 어떤 걸 중시하셨나요? 둘 다 봅니다. 그러면 한쪽은 돈을 많이 줘요. 한쪽은 무조건 롤드컵을 갑니다. 어딜 고르실 거죠? 롤드컵을 가야죠. 성적이잖아요. 성적이죠. 아이, 정말. 그러면은 듀크 선수는 만약에 고른다면 저도 옛날에는 이제 성적을 받고 지금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치로서 어떤 A팀에서 10억, B팀 코치로서 총감독으로 가는데 롤드컵 대신에 연봉 1억 5천이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잘 빠져나가 여기 자꾸. 알겠습니다. LCKC의 선수들의 실력이 다른 리그 가서도 어느 정도 통할 것 같나요? 여기 있네요. 최근까지 감독과 코치를 하셨던 듀크 감독님, 듀크 코치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드컵이 오는 이제 상위권 팀들만 봤을 때는 그 상위권 오는 팀들 선수들이 다 잘하는 선수들이라 통할 거보다는 아직 좀 그 선수 월드 클래스 선수들한테는 아직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로머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본인도 결국에 이제 CL에서도 있어 봤고 그러고 해외를 간 케이스인데 CL 그냥 최상위권 선수들은 뭐 다른 리그 가서도 중위권 이상 정도는 할 것 같아요. C9에 간 로키 선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만약에 롤드컵이나 MSI 그런 데를 가면은 당연히 최상위권 선수들한테는 아직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상위권 선수들이 그 다른 리그에 가면은 약간 좋은 팀을 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땐 자기가 잘한다 가정했을 때 중상위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테디 선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LCK 선수들을 워라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북미에 비해는 없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4시, 7시에 쉬는 시간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쉴 때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자유 시간이 하루에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전에 핸드폰도 할 수도 있고 절망은 아닙니다. 네. LPL은 무조건 머리 감고 경기장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리그도 특이한 규칙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은 일단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없습니다. 머리 감아야 되는 규칙이 있나요? 네, 그 갑자기 생겼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이제 좀 어느 정도 통하지 않나 약간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뉴메타가 LCS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그냥 약간 좀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려고 해요. LCS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정석대로 안 가고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약간 좀 새로운 픽들을 많이 찾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로머 선수는 LCS 있을 때 정글러가 되게 특이한 챔피언 폭을 구사를 했었잖아요. 저 누누 원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다 개방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11월 관련 질문에서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에서 생활하실 때 본인이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다면? 일단 나가서 슈아스코를 자주 먹었었는데 그냥 어딜 가든 평타 이상은 쳐가지고 슈아스코 추천합니다. 브라질 전통 바베큐 느낌인 것 같은데 소고기 각종 부위를 그냥 꼬챙이에 꽂아서 그냥 구워 먹는 느낌인데 맛이 엄청 맛있어요. 정말 전 세계를 탈탈 털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우리 막내 로키 선수 재밌었어요. 아유, 로키 선수 덕분에 삽니다. 그리고 또 로머 선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볼 수가. 많이 배워갑니다. 오늘 다른 리그에 대해서 또 알아가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저도 이제 테디 선수랑 똑같이 다른 리그를 좀 궁금한 점도 저도 많았었는데 알게 돼서 좋았네요. 자, 그럼 브리롱 e스포츠 동아리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